요즘 매일같이 들려오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의 끊임없는 신고가 경신 소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집도 지하철역이 가깝고 살기 좋은 대단지 아파트라고 자부해 왔는데 왜 우리 동네 집값만 유독 제자리 걸음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날카롭게 분석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의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입지 가치에 대한 냉정한 분석 없이 덜컥 집을 사게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탈출구 없는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뿌리부터 뒤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예전처럼 기다리면 결국 모든 집값이 다 같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흔히 인구가 줄어드니 전국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시장의 복잡한 이면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한 아주 위험하고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수록 사람들은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더욱 처절하게 뭉치려는 초집중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그저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서울과 인접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외곽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소중한 자산을 낭떠러지로 내미는 도박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반등세에 현혹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이 끝까지 살아남아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아가 자산의 퀀텀 점프를 실현할 수 있는 진짜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현상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왜 이토록 가속화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핵심지가 오르면 경기도 외곽과 지방 대도시가 시차를 두고 따라오르는 순차적 상승이 공식이었지만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오르는 곳만 무섭게 치솟고 나머지 지역은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을 동시에 겪으며 자산 가치가 양극화되는 초양극화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의 훈풍을 예고하지만 그것이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장밋빛 미래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향후 금리가 내려가서 유동성이 다시 풀리더라도 그 자금은 결국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검증된 핵심 입지의 상급지, 자산으로만 썰물처럼 흘러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사려는 이 집이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서로 들어오고 싶어 안달복달할 핵심 지역인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굳게 믿었던 부동산이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집을 고르는 기준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수록 단순한 주거 편의성보다는 직주 근접의 가치와 핵심 업무 지구에 대한 접근성이 집값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잣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시장의 진실과 통찰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은 10년 뒤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현명한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는 확실한 해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인구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대에는 도시의 외곽을 개발해도 수요가 충분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흩어져 있던 인구가 도심으로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들이나 수도권의 아주 먼 외곽 지역들이 점차 활력을 잃고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는 현상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분양권이나 급매물을 잡으려 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저렴한 집은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을 때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래 절벽 상태에 내 집이 갇히는 것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들은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곽의 넓은 집을 선호하지 않으며 작더라도 인프라가 완벽한 도심의 삶을 선택합니다. 강남이나 판교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밀집된 지역으로의 접근성은 이제 아파트의 계급을 나누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하철 노선 하나가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노선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핵심 업무 지구와 얼마나 빠르고 쾌적하게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단순히 잠만 자는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고 주변에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이 없다면 그곳의 미래 가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초양극화 장세에서 상급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저 멀리 달아나는데 하급지는 전세가 하락과 매매가 정체를 동시에 겪으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자본을 묶어두는 것은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실로 엄청난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미래 가치와 희소성, 그리고 타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프리미엄을 선점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나 대출 지원책이 나오더라도 그 혜택은 결국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서울 불패라는 말조차 수정되어야 하며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한강변, 그리고 정비사업이 활발한 특정 핵심 지역들만이 독보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교육 환경에 대한 기준도 바꾸고 있는데 학군지의 명성 또한 이제는 단순한 학교 순위가 아니라 부모들의 소득 수준과 결합되어 움직입니다. 우리가 10년 뒤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고도의 인프라가 집약된 소수의 하이엔드 주거지만이 살아남아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리해서라도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간의 사다리가 끊어져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뒤늦게 뛰어드는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 하며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핵심지의 본질적 가치를 읽어내는 해안을 길러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경제 흐름과 인구 이동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역이 위험하고 어떤 지역이 기회의 땅인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단순히 신도시라는 화려한 이름에만 현혹되어 자족 기능이 전혀 없는 베드타운 외곽에 자본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서울의 온기를 뒤늦게 나누어 봤지만 하락기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특히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가는 낡은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향후 슬럼화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는 냉정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GTX 노선 확정 소식에 환호하며 외곽지로 달려가지만 실제 개통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싼 요금을 고려하면 그것이 만능 열쇠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내 집 문을 열고 나와 직장 책상에 앉기까지 걸리는 심리적 체감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확장의 시대가 아니라 수축의 시대이며 인프라가 노후화된 외곽 지역부터 서서히 서비스가 끊기고 가치가 소멸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다 위의 외딴 섬처럼 고립된 나홀로 아파트나 커뮤니티 시설이 전무한 단지들은 인구 감소 시대에 가장 먼저 시장에서 외면받는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이라도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며 경기도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능력이 없는 남부 일부와 북부 소외 지역은 자산 가치 방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내부만 볼 것이 아니라 집 앞 상권의 공실률과 유동 인구의 연령대를 살펴 그 지역이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그만큼의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며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격언은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기는 지역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핵심 지표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황금 법칙인 일자리, 교통, 환경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완벽하게 갖춘 지역은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은 신규 공급이 절벽인 현 상황에서 희소 가치가 극대화되는 마지막 금광이자 자산 증식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상급지로의 이동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평수를 넓히는 것보다 평수를 줄이더라도 입지의 계급을 한 단계 높이는 하향 평수, 상향 입지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앞으로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흔들리며 매매가를 끌어내릴 수 있으므로 향후 3년간의 입주 물량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디로 모여드는지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의 부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입니다. 과거의 학군지가 단순히 유명 고등학교 근처였다면 이제는 대규모 유명 학원가와 고소득 부모들의 커뮤니티가 결합된 특정 지역들만이 그 명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달은 주거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결국 창의적인 인재들이 교류하는 오프라인 핵심 거점의 가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남들도 살고 싶어하는 집을 사야 한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잊지 마시고 철저히 수요자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당장 주목해야 할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유망 지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실전 투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심장을 관통하는 황금 노선인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핵심 업무 지구를 잇는 7호선 주변의 역세권 아파트들은 어떤 불황에도 가치를 지키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한강변은 단순히 조망권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으며 한강벨트를 따라 진행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들은 서울의 지도를 다시 쓰게 될 역대급 기회입니다. 특히 용산은 국제 업무지구 개발과 민족공원 조성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맞물려 있어 향후 서울의 중심축을 강남에서 용산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핵심 요지입니다. MZ세대의 새로운 성지로 떠오른 성수동은 낡은 공장지대에서 하이엔드 주거와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입지로 변모하며 자산가들이 탐내는 가장 트렌디한 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전통의 금융 허브인 여의도는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도심 주거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의 위상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자생력을 갖춘 곳은 판교와 분당뿐이며 이곳은 양질의 IT 일자리와 완벽한 인프라가 결합되어 하락기에도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광교 신도시는 경기도청 입주와 테크노밸리의 시너지로 인해 경기 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호수공원이라는 쾌적한 환경까지 갖춰 실거주와 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전략 산업의 핵심 기지로서 수십만 명의 고소득 인구 유입을 보장하며 이는 주변 부동산 시장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강력한 보증수표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대기업 근처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득 수준을 뒷받침할 만한 상권과 학군이 함께 형성되는 지역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유세와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매달 엄청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의 대출은 양날의 검과 같으므로 감당 가능한 원리금, 상환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되 반드시 자산가치 상승 분위이자 비용을 압도할 수 있는 곳에 베팅해야 합니다. 대중의 공포가 극에 달해 모두가 부동산을 외면할 때가 오히려 우량 자산을 헐값에 쇼핑할 수 있는 기회이며 부자들은 언제나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투자의 격언처럼 완벽한 바닥을 잡으려다 타이밍을 놓치기보다는 본질적 가치 대비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용기 있게 시장에 진입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수치는 그 지역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이며 미분양이 해소되는 속도와 전세가율의 움직임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진정한 반등의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흘러 헌집이 되었을 때도 입지의 힘으로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지인지를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비아파트 상품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환금성이 떨어지고 감가상각이 빠르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질과 단지 내 관리 시스템은 향후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전세가를 지지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팬데믹 이후 숲세권과 공세권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희소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시장을 관망하는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장 답사인 임장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품을 팔아 실거래가 추이와 매물 수량을 파악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부동산의 말보다 동네 사람들의 표정과 활력을 직접 느껴야 합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조급해져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 추격 매수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끝자락에서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부동산 투자는 결코 짧은 승부가 아니며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라는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자본 증식의 도구로 정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택한 부동산이 10년째 제자리라면 그 자본을 미국 지수 펀드인 SP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비교해보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만 모든 자산을 올인하는 것보다 일부는 유동성이 풍부한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로운 포트폴리오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르지 않는 아파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이 묶이는 것을 넘어 다른 우량 자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억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보통 10년 주기의 사이클을 그리며 움직이므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읽고 파도를 타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에서 완화로 혹은 그 반대로 바뀔 때마다 시장에 던져지는 시그널을 정확히 해석하여 한 발 앞서 포지션을 이동하는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도시는 AI와 로봇,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어 인프라의 질이 혁명적으로 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수혜를 입을 지역을 선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숫자상의 자산일 뿐이므로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환금성이 뛰어난 대단지 아파트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군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상위 1%의 교육 인프라는 오히려 더 견고해지며 특정 지역의 가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급증은 주택시장의 선호도를 대형 평수에서 소형 고급화 전략으로 바꾸고 있으며 작지만 완벽한 기능을 갖춘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선호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겠지만 입지가 탁월한 곳의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자산 가치를 다시 한번 폭발시킬 잠재력을 가집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 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외 변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이라는 장밋빛 공약만 믿고 외곽지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어 자산이 묶이는 사례가 빈번하니 반드시 확정된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KB 시세, 전세가율, 미분양 추이 등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이터 기반 투자를 실천하십시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급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시장 움직임을 공부한다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거시 경제를 읽는 눈을 기르는 것이 수억 원의 수익보다 더 값진 자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실전 로드맵과 최종적인 결론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 감소와 초양극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중한 내 집을 지키고 자산을 불릴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실전 로드맵 첫 번째 단계는 현재 내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의 냉정한 시선으로 재평가하는 뼈저린 자기 객관화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지가 떨어지는 비주력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핵심지나 상급지로 갈아타는 자산의 슬림화와 집중화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자본을 국내 부동산에만 묶어두지 말고 SP500이나
나스닥 같은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과거의 30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며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겠지만 방관하는 자에게는 가혹한 시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 오히려 냉정하게 본질을 꿰뚫어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을 진정한 자산가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 끗 차이입니다. 단순히 평수가 크고 겉모습이 화려한 아파트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희소성에 집중하는 안목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매주 발표되는 실거래 통계와 인구 이동 데이터,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스스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조급한 마음으로 단기적인 수익만을 쫓다 보면 결국 큰 그림을 놓치게 되니 긴 호흡으로 시장을 관찰하며 나만의 매수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건물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지역이 제공하는 인프라와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 이용권을 선점하는 고도의 경제 행위입니다. 앞으로 양극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명하고 잔인하게 진행될 것이며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는 이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정체기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급지 진입의 기회일 수 있으므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발로 직접 뛰며 시장의 에너지가 어디로 모이는지 확인하십시오. 거주 만족도와 투자 가치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때로는 실거주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는 곳에 내 자본을 던져두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불을 재편성했던 선구자들처럼 여러분도 이번 하락과 정체의 터널을 지나며 남들과는 다른 선택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들의 욕망이 집결되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기본 원칙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제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통찰들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앞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실천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10년 뒤 여러분은 자산의 수호자이자 승리자로서 이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더 날카롭고 유익한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어 여러분의 자산 리스트를 작성하고 상급지 후보 지역 3곳을 골라 이번 주말에 직접 임장을 떠나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